송은수가 숙제를 안 했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판구조론인데, 자, 이거는 뭐 솔직히 좀 재미는 별로 없어요. 자, 이 판이라는 게 뭐예요? 판? 그 두께 한 100km 정도. 해양지각 또는 대륙지각, 그 다음에 멘틀 상부 일부를 포함을 해서 두께 100km 정도 되는 영역을 판이라고 하는데, 지구는 이 판이 몇 개 정도로 이렇게 몇 개의 판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한 10여 개 정도 되는 판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고, 그다음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라는 게 있는데, 발산형 경계는 이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이라고 하고요. 보존형은 판과 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말합니다. 수렴형은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다양한 지형들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발산형 경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이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멘틀 상승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발산형 경계라고 했고, 자, 여기 보면은 땅이 갈라지면서 가운데 V자형 모양 계곡을 만드는데 이것을 열곡이라고 합니다. 열곡. 자, 이 열곡에서 뭐가 분출돼요? 마그마가 분출이 돼서 분출된 마그마가 굳으면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경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해령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열곡의 틈이 뭐 얼마 안 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실상 사람이 들어가서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깊은 계곡처럼 보일 거다. 저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양 옆을 보면 거대한 산처럼 보이겠죠? 자, 요 지형을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해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해령에서 봐봐. 여기는 계속 마그마가 분출돼서 굳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체로 지각의 나이가 어립니다. 반대로 여기 끝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죠? 그죠? 계속 이렇게 벌려지잖아. 그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지각이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 양쪽 사이드로 갈수록 지각층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자,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도 활발히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나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이 천발 지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진원지가 얕은 지진을 천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최초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그 진원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진원지가 얕으면 천발이고 진원지가 중간 정도 되면 중발, 깊으면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왜 누가 웃는 것 같지? 설마 욕처럼 들은 건 아니겠죠? 자, 그 듣는 사람의 귀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욕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 평상시에 자주 접하는 단어인가 봐, 그지? 야, 조용히 하고. 자, 거기 보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열곡대가 만들어지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대표적인 지형으로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수렴형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가 이거 무려 3개나 있어요. 자, 이 멘틀이 하강하는 곳에서 판과 판이 충돌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경계다. 자,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냐면은요. 자, 여기 앞에 V자형 모양의 계곡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걸 해구라 그래요. 그 마리아나 해구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굉장히 깊은 해구인데 그게 한 12,000m인가? 13,000m 이상 정도로 굉장히 깊은 해구죠.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누구야? 하여튼 어떤 재벌이 자기가 만든 잠수함 타고 가다가 잠수함 터졌죠? 마리아나 해구 탐사한다고 들어갔다가 자, 그다음 스콕산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밀려나가지고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 스콕 산맥이라고 하고, 뭐 대표적인 산맥으로는 뭐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자, 그리고 화산 활동도 활발히 일어나며, 자, 여기 지금 이 경사면을 따라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지진, 이제 진원지가 얕은 천발, 중발, 신발,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모든 지진들이 다 발생을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렴형 경계, 이번에는 해양판과 해양판 똑같아. 이것도 밀도가 큰 녀석이 밀도가 작은 것 아래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구가 만들어지고 추가로 호상열도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경계가 되는 부근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이 경계 라인 따라서. 그래서 그 라인 따라 여러 개의 화산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열도라는 말을 쓰죠. 그 일본 열도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 호상열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일본도 뭐야?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야? 판의 경계 부근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 만들어진 화산섬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된 거다. 그래서 일본 열도라는 말을 쓰는 거죠. 여기 다 밑에 뭐가 있겠어? 뭐가 많겠어? 마그마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대신 뭐가 유명해요? 온천 유명하죠. 그죠? 온천이 유명한 이유는 다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섬나라 국가라 그래요. 일본 살면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굉장히 습하대요. 왜? 이유가 뭘까요? 섬이잖아. 그죠?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 남쪽이다 보니까 여름 되면 어떻겠어? 겁나 덥겠죠. 그죠? 일본의 여름은 상상 이상으로 덥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더위보다도 더 덥고 습하대요. 밖을 못 나간대. 자, 그래서 천발부터 신발 지진 다 일어나고,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거대한 스폭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산맥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죠? 자,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고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화산 활동 거의 없고요. 천발, 중발과 같은 지진만 활발히 일어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는, 자, 이렇게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그 발산형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지형이 어느 한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소멸되는 경계예요. 발산형은 생성되고 수렴형은 소멸되는 경계다. 그러면 보존형 경계는 어때요? 보존형 경계는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말 그대로 보존된다.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소멸되지도 않는 경계다 해서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 뭐 해구와 해구 사이 또는 두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경계, 변환 단층 발달, 천발 지진 발생하고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천발 지진 발생, 화산 활동 거의 없어요. 자꾸 왜 이상한 소리를 내요?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으면 관심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좀 더 말이라도 걸어주지 않을까? 그지? 아니 신발 움직일 때. 신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자, 용암 때문에 지형 변하고 산불 발생하고 화산가스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리고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보통 비 내리면 미세먼지 다 제거되잖아. 비가 내려도 화산재가 제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광합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자, 용암 때문에 농경지 파괴, 화산 터지면 비행기 운항 중단해요. 왜? 그 엔진으로 화산재가 빨려 들어가면 엔진 고장나서 어떻게 돼? 비행기 추락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이 하나 터졌을 때 비행기 결항이
꽤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관광객들, 우리나라 관광객들 발리 많이 가거든. 근데 이제 좀 한국 오는데 조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화산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뭐 지진도 거의 없고요. 화산 활동도 일어나기가 애매한 곳이죠. 판의 경계로부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이 거의 뭐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자, 반면에 이 화산 피해 대책은 뭐 댐 수로 건설, 안전교육 시행, 화산지대가 생기면 반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천. 온천 가지고 돈 좀 벌 수 있겠죠. 화산 분출물에 포함된 각종 물질들, 광물질들이 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열 발전소 세워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겠지. 자, 환경적 피해는 산사태, 숲 파괴, 쓰나미 발생할 수 있죠. 일본도 한번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쓰나미 피해는 없어요. 자, 사회 경제적으로 교통 마비, 가스 누출, 그다음 뭐 질병 피해. 자, 대책은 인공위성 이용한 지형 변화 관측, 지진계 설치, 내진 설계. 내진 설계 적용되면은 그 건물들 중에 일본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야? 심지어는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나도 들은 거야. 이게 건물 기둥을 뭐 꽈배기처럼 만든대. 꽈배기처럼 만들면 이게 탄성이 생기나 막 그 용수철처럼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건물이 흔들리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철근이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심지어 건물 밑에다 레일을 깐대.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면은 같이 흔들리게 건물이. 그래가지고 그 받는 그 물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잘 들어갈까요? 가장 잘 들어가는 곳 중에 한 곳이 어디야? 내진 설계 제대로 들어가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거기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냥 지진 이러면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빡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또 튼튼한 건물들, 어느 건물들이 튼튼할까요? 건설사 회사 본사. 건설사 회사 본사만큼은 튼튼하게 져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는 조금 순살 아파트 막 이런 거 많은데 건설사 본사 지을 때는 엄청나게 튼튼하게 진다 그래요.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본사 졌는데 본사가 무너져봐. 얼마나 이게 좀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잘 지어야겠죠.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